네, 안녕하세요. 2020년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리포트를 발표하게 된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대표 윤건영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했고요. 2년 전쯤에 이제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의 대표로 선출을 받아서 이제 대표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펜타시키즈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도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라이브 세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막 질문을 드릴 순 없지만,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영향이 커서 이제 코로나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원래 가던 해외여행도 가지를 못했고, 이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지지도 못했고, 오프라인 행사도 그렇게 가거나 기획을 하거나 진행할 수도 없었죠. 굉장히 평소랑은 다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많은 오픈소스 그리고 IT 관련 커뮤니티들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아마 직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재택근무를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짧게나마 재택근무를 조금 했었는데요. 어, 확실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이나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분들께서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던 게 이제 죄다 온라인 강의로 바뀌고 온라인으로 뭐 시험을 친다든가 한다는 좀 약간 그런 평소엔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도 2020년은 그 일반적인 그런 회화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프라인 행사겠죠.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연 1회에서 2회, 많으면 정말 매달 진행했을 정도로 좀 많은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커뮤니티 설립 이후 최초로 오프라인 행사가 단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제 온라인 행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행사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이제 온라인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연초 3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3월쯤에 이제 진행을 했었던 커뮤니티 연합 온라인 라이브 미업 이름이 참 기네요. 그리고 5월 세미나 이제 우분투의 릴리즈 파티를 좀 겸해서 했었죠. 그리고 11월 세미나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세미나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항상 잡았던 한 해에 한 번씩은 꼭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 핸즈온 랩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핸즈온 랩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직접 강의를 하면서 실습도 해보는 그런 세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를 이런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는 좀 아무래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잠깐 연기를 하고 있었고 취소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2020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이라는 행사에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어, 이렇게 좀 워크숍 같은 행사를 한번 진행하긴 하였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 커뮤니티 연합 온라인 라이브 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좀 이제 기획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좀 이제 갑자기 터지게 된 게 연초 한 2, 3월쯤이었죠. 사실 1월쯤에 이제 KCD를 직접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던 과정 중에서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KCD도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KCD가 KCD 예정 날짜 한 주 전쯤인가 이제 아무래도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 그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그래서 아마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었던 이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무래도 올해 준비했던 행사이고 매년 했던 행사인데 연초에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 저희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웠는데
이런 아쉬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저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다양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분들께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되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급하게 진행을 했었죠. 이때는 이제 간단하게 세션 진행, 간단하게 우분투가 어떤지, 우분투의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세션을 제가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배준현님께서도 간단하게 세션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세션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 토크쇼를 또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이 패널들의 삶을 바꿔왔는가, 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뭐 재택을 했고, 또 어떤 경험들을 새로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공유하는 그런 토크쇼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뭐 빠르면 뭐 여름, 뭐 늦어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잡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그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비를 하지 못했었죠. 네,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급했지만 잘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5월 세미나가 있었죠. 저희가 릴리즈 파티 겸해서 5월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우분투 같은 경우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LTS 버전이 나옵니다. 이 LTS 버전이 나오면은 각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로컬 팀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이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릴리즈 파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매 릴리즈, 그러니까 매 LTS 버전이 릴리즈 될 때마다 이렇게 릴리즈 파티를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엔 아쉽게도 이렇게 막 많은 분들 이제 초대해 드려서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축하하고 즐기는 그런 행사는 아쉽게도 못했었고요. 어,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어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최초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저 라이브를 우리 커뮤니티에서 직접 단독으로 한 게 아무래도 처음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었고 꽤 성공적인 행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한 활동 중에서 가장 큰 활동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컨트리뷰션과 마라톤의 합성어 컨트리뷰톤인데요. 어, 짧은 기간 동안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나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할 건지 정하고 그걸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내가 그 오픈소스의 커미터가 되는 컨트리뷰터가 되는 그런 이제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기존 계획대로라면은 올해 이제 번역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번역 워크숍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었고 한 하루 정도로 이제 오프라인 세션을 해서 진행할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 진행이 좀 힘든 상황이 되었었죠.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걸 좀 취소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이라는 행사에서 저희가 우분투 한국 번역이라는 주제로 참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승인이 나서 좀 이제 이번 컨트리뷰턴에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운영진 중 네 분께서 이렇게 멘토로 참가를 해주셨고요. 어, 결과적으로는 총 11명의 이제 멘티가 최종 수료를 하셨고, 그 최종 수료하신 11분 중에 두 분께서는 글로벌리하게 이제 트랜슬레이션으로 탑 컨트리뷰터를 달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분투에 기여한 번역으로 기여한 사람들 중에서 탑 20 안에 드는 그런 이제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금일 진행된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에 정주환님께서 좀 더 멘티의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담아서 이제 좀 약간 활동기, 경험기를 이제 공유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1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오프라인 행사를 이제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해서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하고 언택트 시대에 적응을 하고 이제 온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뭐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던 행동을 온라인으로 좀 가져가서 좀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의 투두는 일단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두세 번 정도의 이제 진행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올해랑 비슷한 맥락으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이제 프로젝트와 스터디. 저희가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커뮤니티 드리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한 JP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또 스터디 같은 경우도 우분투가 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성 있게 좀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좀 더 뭐 멜사 목축이라든가 심지어 수학 스터디도 했었죠. 그런 스터디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것들도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던 커뮤니티 드리븐 프로젝트와 스터디 활동을 좀 더 온라인으로 가져올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끌어올려와서 좀 더 잘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커뮤니티 운영진 차원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인 투도 꽤 많이 있는데요. 어, 저희 커뮤니티의 대표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제 대표 선거에 나가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좀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5월쯤에 아마 선거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차기 대표분 선거를 해서 좀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 베리파이드 로코 재갱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베리파이드 로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우분투 로코들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로코 카운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카운실에서 각 로코가 이제 활동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좀 꾸준한 활동이 보인다 싶은 로코 팀을 대상으로 이 베리파이드 로코라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인증 어찌 보면 인증 비슷한 거죠.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 작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커뮤니티 카운실 분들께서는 영어를 선호하시고 영어로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재갱신 신청 준비를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서 이렇게 좀 투두로 이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내년의 활동 중 하나인데요. 바로 우브콘 아시아 2021입니다. 어, 현재까지 다양한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할 이제 운영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 오프라인 행사로 컨셉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본도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섣불리 이 우브콘 아시아를 항상 하고 싶다는 희망과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약간 계획이나 길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세미나와 이제 벌추얼 컨퍼런스가 좀 더 대중화된 이 시기가 약간 적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브콘 아시아 2021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꽤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에 좀 이제 인볼브를 하시고 싶다라고 이제 언지를 주셔서 심지어 그 케오니컬 직원분께서도 이렇게 좀 이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목표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희 운영진 에게 좀 컨택을 주시면은 같이 행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젠다가 굉장히 풀찬 느낌인데요. 좀 더 많은 활동을 이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커뮤니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2020년 약간 이제 결산 겸 이제 감사합니다 타임이죠. 저희가 2020년 동안 되게 감사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이제 감사하다고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2020년 동안 이제 회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총 4분께서 커뮤니티에 금전적으로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항상 저희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이런 행사들을 잘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뒤에서 돌아가는 위키라든가 이런 포럼 같은 서비스를 잘 운영해 주시고 인프라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페이스북 같은 소셜 그룹을 관리해 주시는 그런 운영진 여러분들께 항상 너무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커뮤니티 회원분들이겠죠. 회원분들이 없으시면은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커뮤니티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서 활동해 주시는 커뮤니티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가 굉장히 뭐 저희도 그렇지만 뭐 회사들도 그렇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 또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었는데 이런 어려운 한 해를 잘 거쳐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 후원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잘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클라우드웨이트 같은 경우도 저희 커뮤니티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 많이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두 후원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혹시 다양한 오픈소스 및 리눅스 관련 기업들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싶은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저희 이메일로 직접 컨택을 주시면은 언제나 환영하면서 이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녹방이다 보니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막 받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때 유튜브 댓글창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라든가 좀 이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뭔가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릴리즈된 우분투 20.10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어서 발표하게 될 주제는 우분투 20.10 더 그로비 고릴라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딱 이제 한 달 정도 됐겠네요. 한 달 전쯤에 공식적으로 릴리즈가 되어서 발표된 우분투의 새로운 버전이고요. 이 버전에 어떠한 신기능들이 들어갔는지,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20.10에 대한 개요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신기능이라던가 좀 주로 크게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짜잘하지만 되게 재미있고 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분투 20.10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드네임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우분투의 운영체제 버전은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ABC 순으로 증가하면서 어, 수식어와 함께 동물을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 같은 경우는 이제 G로 시작하는 수식어와 G로 시작하는 동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루비 고릴라라는 코드네임이 나왔습니다. 공식 릴리즈 데이트는 2020년 10월 22일이고요. 그래서 총 지원, 공식 지원은 2021년 7월까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21년 7월에 이제 공식 지원이 끝나시면은 이제 21.10이나 21.04 버전을 다운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바탕화면인데요. 이번에 이제 회색과 이 기본 우분투색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두 가지의 버전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이제 그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는 이 그루비 고릴라가 딱 이제 센터에서 힙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선글라스에 우분투 로고까지 박혀 있습니다. 저 선글라스를 판다면 전 굉장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키오니컬에서 꼭 판매를 해주길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로고 팁을 좀 줄 수 있다면은 다음 행사 때 이벤트로 드리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사실 20.04랑 대비했을 때 크게 뭔가 막 달라지거나 하는 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4 바로 다음에 나온 버전이기도 하고 20.04가 좀 이제 LTS 버전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 버전에 뭔가 많이 넣고 해서 이제 20.10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크게 막 변화가 있거나 엄청난 막 우아할 만한 기능이 있다고는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그런 모먼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어, 이렇게 OS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가장 저는 먼저 본 게 바로 이제 커널 업그레이드입니다. 리눅스 커널 버전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얼마나 최신 커널을 이제 반영을 했는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20.04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 5.4 LTS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분투 20.10을 올라오면서 리눅스 커널은 5.8이 됐는데요. 마이너 버전 기준 4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변경점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이제 시큐리티 픽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알려진 CV 취약점들이나 이제 또 다른 기타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었고 신규 하드웨어에 대한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CPU도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래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이 추가가 되어서 해당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커널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성능 개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놈 업그레이드인데요. 우분투가 이제 그놈으로 다시 UI 측면에서 좀 이제 그놈으로 다시 회귀를 하였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놈을 쓰고 있는데, 그놈 같은 경우는 20.04 기준 3.34에서 20.10 기준 3.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신규 기능이 꽤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페런탈 컨트롤 기능 이제 아이가 우분투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좀 이제 흔하지 않은 일일 것 같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페런탈 컨트롤 기능 또 이제 와이파이 핫스팟을 했을 때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인증한다거나 하는 그런 신규 기능들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사용성 면에서 좀 편리해졌다, 좀 짜잘한 기능이 많이 들어갔다 하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디어 우분투에서도 지문을 기반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노트북을 보면은 대부분 지문 센서를 내장하고 있어서 일반 윈도우 상용 OS를 깔았을 때는 이제 별 문제 없이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분투는 그게 지원이 좀 많이 늦었었는데요. 이번 20.10 릴리즈를 기점으로 이제 기능이 생겨서 앞으로는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많은 니즈가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20.04에도 백포팅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4, 20.10 사용자분들 모두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기기에 대해서 한 번에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사용하는 이제 기기에서 좀 이제 이게 지원이 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저희 포럼이라든가 이제 페이스북 커뮤니티 그룹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좀 약간 그런 굵직한 변화보다는 조금 더 짜잘하지만 좀 중요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리스타트 옵션입니다. 기존에는 파워 메뉴에서 리스타트가 없고 서스펜드와 파워 오프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리스타트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저희가 파워풀을 누르고 재시작을 할 때 직접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키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이 우분투를 재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NF 테이블의 적용인데요. 기존에는 우분투의 디폴트 파이어월 어플리케이션이 IP 테이블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서버 관리자분들 혹은 시스어드민 분들께서는 이 IP 테이블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 IP 테이블은 지난 15년 동안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많은 리눅스 웹판들에서 사용이 되었던 유틸리티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유지 보수의 어려움도 있고 이제 퍼포먼스 문제도 있다 보니까 NF 테이블이라는 이제 대체제가 떠올랐고 현재 리눅스 커널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데비안도 그렇고 우분투도 그렇고 이제 모두 NF 테이블을 디폴트 파이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프테이블을 굉장히 오래 쓰셨던 분들께서는 좀 약간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향상이라든가 이제 성능 개선이라든가 좀 이제 패킷 필터링에 대한 좀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좀 더 확인해 보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리눅스 배포판들이 모두 이제 이 NF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면은 거의 이제 IP 테이블은 이제 디폴트에서 빠지고 NF 테이블 위주로 많은 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퍼센티지인데요. 아마 데스크탑 사용자분들이나 VM에서 이제 우분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배터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에 바로 그 우분투를 설치하셔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휴대용 랩탑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중요한데 그걸 그동안은 퍼센트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 그래픽으로만 좀 이제 확인을 했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배터리 퍼센티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면서 어, 조금 더 편리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Y2038 프로블럼, Y2038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연찮게 이 발표 자료를 만들기 한 이틀 전에 회사에서 우연히 이 Y2038 문제에 대해서 주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어, 리눅스 기반 많은 어플리케이션들과 이제 OS가 사용하는 유닉스 타임스탬프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인드 32비트로 자료형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의 모든 뭐 변수들과 값들은 네, 특정 자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고 레버라운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잘 커버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시스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는 가장 저희가 유닉스 시스템에서 기반으로 사용하는 그런 타임스탬프 값이기 때문에 이게 레버라운드가 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좀 밀레니엄 버그랑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23, 왜 Y2038이냐라고 물으시면은 이 사인드 32비트 넘버, 사인드 32비트 자료형이 표현할 수 있는 맥스치가 타임스탬프의 맥스치가 바로 2038년 1월 19일 3시 14분 07초입니다. UTC 기준으로. 이게 지나버리면은 이제 타임스탬프가 오버플로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2038년 1월 19일 3시 14분 08초가 되는 순간 어, 1900년대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뒤집혀버립니다. 되게 섞여버리는데요. 이게 뭐 예시로 들면은 게시판에서 소팅을 하려고 봤는데 저 3시 14분 08초가 되면은 굉장히 제일 과거글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스템상에서는 가장 낮은 타임스탬프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38년 하면은 되게 이제 멀리 남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별로 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리눅스 5.6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정 커밋이 들어가서 이제 잘 해결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유닉스 타임스탬프의 레인지가 2486년까지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Y23, 2038 같은 문제를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분투 20.10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고 좀 이제 재미있는 그런 좀 이제 개선 사항들, 수정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릴리즈가 얼마 되지 않은 OS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 불안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OS가 올라갈 때마다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서비스에 바로 적용하시기보다는 조금 약간 베타 느낌으로, 익스페리먼탈 느낌으로 좀 사용해 보시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이 OS 버전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하시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좀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신 거는 커뮤니티나 이제 포럼에 올려주시면은 많은 회원분들께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이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번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컨트리뷰턴 성과를 통해서 20.10 버전에 모두가 반영이 되어서 한국어 번역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고
번역 커버리지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사용자분들께서는 20.10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꽤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표를 진행해 보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을 잘 활용해서 이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